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못다한 학사모의 꿈을 꾸는 늦깎이 학생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고흥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책가방을 든 특별한 학생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흥군 과영면의 한 고등학교. 30여 명 안팎의 소규모 학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학생들과 섞여 수험을 듣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펜을 든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올해로 67세인 정흥술 씨는 이 학교의 새내기 입학생입니다. 옆에 앉은 학생은 평생의 반려자이자 이제는 동창생이 된 아내 선충봉 씨입니다. 두 학생의 학구열은 입학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싱싱한 것 같고 보기가 좋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조만간 다 도와드리고 싶다. 배움의 아쉬움을 가슴에 담고 산 지 50년이 지난 지금 두 학생의 바람은 현실이 됐습니다. 생업이 있기에 고단한 마음도 있지만 주동야경으로 바뀐 삶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미안하고요. 건강만 받쳐준다면 열심히 배워가지고 대학교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입학식을 따라다닐 나이에 축하 인사를 건네받은 두 학생의 꿈은 따로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여준 배움의 미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삶의 교과서가 되는 것. 많이 보고 겪고 공부하는 것이 배움의 기둥이 되는 것처럼 어느덧 두 사람의 인생 기둥은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배움을 키우고 사랑을 키운다. 함께 졸업장을 받게 되면 기쁨도 2배, 행복도 2배. 부부 동창생이라서 참 좋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각 정당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전 선거인단 모집 없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 의한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룰을 마련하고 첫 경선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해 다음 달 초쯤에는 본선 후보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 상당수가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2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일부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약 실현 의지가 부족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이 현안 사업을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상주 상무를 상대로 펼친 시즌 첫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어제 광양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상주 상무를 상대로 전반 막바지까지 1대1 무승부 상황을 이어갔지만 전반 41분과 후반 42분 상무에 추가골을 내주며 결국 1대3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원전 개막전에 이어 홈 경기에서도 승점 확보에 실패한 전남은 오는 18일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다시 한번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금융권마저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중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금융권에 이어 오늘부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이 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선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이후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자마자 이자와 함께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했을 경우 1억 원의 30분의 1인 333만 원을 매년 갚고 만기 이후에 자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면서 가계대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일시에 상환하는 그런 대출의 관행을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관행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정부 어떤 시책에 따르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출자에 대한 채무 상환 능력 심사도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사실상 소득이 적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렵게 되면서 중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대출난은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섬의 생활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지 30년이 지났는데요. 다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엄격해 비현실적이란 지적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2005년 신지대교가 놓이면서 완도 본섬과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다리로 연결된 지 10년이 넘은 약산도와 장흥 노력도 등 전남의 섬 4곳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지게 됩니다. 낙후성과 고립성이 육지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더라도 연륙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육지로 간주하는 도서개발촉진법 때문입니다. 연육된 지 좀 오래돼도 섬은 아직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좀 적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의 어떤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만든 지 30년 된 도서개발촉진법이 이 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도서개발의 현실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도서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담고 있지 못하는 법률 명칭부터 도서발전과 관리법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연륙된 지 1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으면 개발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 밖의 섬들은 관리 대상으로 삼아 국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고 섬 정보와 통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섬 발전을 뒷받침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순천시가 이달부터 단수 조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순천 지역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은 가구는 모두 1,950세대, 체납액은 6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유보해왔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0여 가구에 이르는 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단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5%로 평년 수준인 69%보다 높아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일부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양수 장비를 정비하고 저수율이 낮은 곳에는 인근 하천수를 끌어와 농업용수를 충분하게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원도심의 활성화에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원도심 지역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이회와 지역 활성화 사례 교육 등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 상인회 등 시민 20명에서 40명 내외로 수강생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소 탁합니다.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온 데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내륙 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데요. 서울은 64 마이크로그램으로 전 시간대보다 수치가 낮아졌지만요. 그 밖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안산이 114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고요. 익산 132, 청주도 101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물러가겠지만요. 일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난 주말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에는 뿌연 연무나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오후에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메마른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1.7도, 대구 8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2, 3도가량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12도, 전주와 광주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올 텐데요. 강원 산간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